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UN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는 데 있어 북한의 일반 주민들과 그들의 인권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정부에게는 모든 주민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개정을 단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UN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8일 평화를 위한 인권의 근간을 다진다는 제목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지난 한 해 동안 63차례에 걸친 탈북민들과의 면담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는 데 있어 북한 주민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평화 논의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의미 있는 참여가 더 포괄적인 평화 과정에 기여하며 이 과정의 적법성을 강화시키고 주인의식을 확대할 것이란 겁니다. 특히 북한의 여성들과 지방 출신, 장애인, 그리고 낮은 성분 계층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메시 포카렐 UN 인권 서울사무소 부소장은 서울에서 열린 한반도 국제평화 포럼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While efforts for the peaceful resolution of the conflict continues, human rights issues has so far not been a prominent part of this process, and voices of the peopl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cluding women, has been absent. 보고서는 또 북한 정권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북한 주민들이 적정 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법한 시장 활동에 대해 범죄시하는 것을 중단하고 주민들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경제적인 개혁을 단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UN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또 북한이 사법적인 개혁을 통해 국제 인권 기준에 맞춘 제도를 법제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여기에 일반 주민들에게 인권과 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교육도 진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UN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이어 한국과 미국 정부에게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포함시키고 북한을 탈출한 이들이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교입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이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법 정상 집행을 촉구하는 화요 집회를 매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대북 인권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은 8일 한국 국회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국의 북한 인권법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 아래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모두 74차례에 걸쳐 북한 인권법 제정을 위해 진행됐던 화요 집회를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변은 앞서 지난 7일에도 입장 발표를 통해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지 4년이 지났는데도 현 정부는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는 북한 인권재단의 이사조차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악의적 직무유기로 규정하고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등 북한 인권법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때까지 매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 화요 집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반도 내 대규모 연합훈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당장은 재개하기 어렵다고 미국 육군 참모총장이 밝혔습니다. 영내 미군 재배치와 관련해서는 영내 국가들과 깊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임스 맥콤빌 미 육군 참모총장은 8일 국방 전문 매체 디펜스원이 주최한 화상회의에 참석해 대규모 미한연합훈련 재개 시점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맥콤빌 총장은 대규모 연합훈련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당장 재개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We're still doing them, not to the level, and when we do them, we're putting very strict procedures in place so we can protect the force. 맥콤빌 총장은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군 배치와 관련해 한반도 중심에서 중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한 최근 미국 육군대학원 정책보고서에 대한 견해를 묻는 VOA 질문에 중국 문제와 관련해 영내 국가들과 깊이 논의하고 있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난 7월에 만난 태국, 싱가포르, 일본의 수장들을 비롯해 영내 국가 육군 참모총장들과 정기적으로 중국 문제와 관련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understand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which views China in a great
power competition role. We see the South China Sea, which is a lot of concern about what's going on there. 네콤빌 총장은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과의 어떤 형태의 분쟁도 원하지 않지만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중요성과 공동의 이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안보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라이언 맥카시 미국 육군 장관은 레이건 연구소가 주최한 사전 녹화 형식의 대담에 참석했습니다. 맥카시 육군 장관은 최근 독일 주둔 미군 병력의 일부 철수와 관련해 제기되는 억지력 약화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So there is some lead time. Our ability to force project is unparalleled around the planet. Whether that's a light formation or a heavy formation, it's only a matter of days. 맥카시 육군 장관은 그러면서 해외 주둔 미군 병력 규모와 관계없이 유사시에는 반드시 본토 증원군을 필요로 한다며 미군은 영내 순환 배치를 통해 역동적 병력 전개가 가능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 CRS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1997년 화학무기 금지 조약으로 화학무기 사용이 금지된 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최근 일부 국가들의 화학무기 사용 사례가 증가해 국제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북한과 러시아, 시리아의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4일 갱신한 화학무기 사용 관련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경우 지난 2017년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화학무기 BX 신경작용제로 암살된 사건을 예로 들면서 지난 2018년 3월 국무부가 북한 정권의 화학무기 공격 지시를 적시하고 제재를 단행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달 20일 러시아 야권 인사 알렉세이 나발리 독극물 중독 사건을 거론하면서 최근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책임 추궁이 없어 화학무기 사용 금지에 대한 국제 규범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육군은 지난 7월 북한 전술 보고서에서 북한이 20여 종의 화학무기를 2,500에서 5,000톤가량 보유해 세계 3위의 화학무기 보유국이라고 추정한 바 있으며 미국 하원은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북한의 생화학무기를 급부상하는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준비태세 강화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6명의 석방을 위해 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과 한국 청원 사이트 등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계 청년들이라고 밝힌 청원자들은 지난달부터 미국의 인터넷 청원 전문 사이트인 change.org에 선교사 활동 중 북한에서 체포돼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와 중국에서 탈북민 지원 활동 등을 펼치던 김원호, 고현철, 함진우 씨 등 한국인 6명의 송환을 촉구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와 억류 중인 6명의 존엄이 남북관계 유지의 대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한국 정부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북한에 억류 중인 6명이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청원이 지난 한 달 동안 벌어져 8만 8천 명이 동의했습니다. 또 한국 기독교 청년단체인 위두워크는 최근 강원도 고성에서 서울까지 국토대장정을 통해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고 한국 정부에 이들의 송환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